서울 시내 한복판,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분주한 어느 대형 백화점.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따라 분주히 움직이며 진열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던 어느 날 오후 입구 쪽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더니 한 노인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몸에 꼭 맞지 않는 낡은 회색 외투, 발엔 니트 모자, 그리고 손에는 천으로 된 오래된 장바구니 하나. 그녀의 옷차림은 유행과는 거리가 있었고 시간이 머문 듯한 자취가 느껴졌습니다. 백화점 내부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디스플레이와 반짝이는 진열장들이 시선을 끌었고 직원들은 누가 더 많은 매출을 올릴지 눈빛을 번뜩이며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노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한 취급이었습니다. 노인은 느릿한 걸음으로 여성복 코너에 다가섰습니다. 비싼 옷들이 정갈하게 걸린 진열대 앞에 서서 한 벌의 외투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한 점원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이 옷 사이즈가 있나요? 점원은 노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곧바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마지못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 옷은 고가 제품이라 사이즈 다양하게 안 나와요. 저쪽 캐주얼 쪽으로 가보시죠. 말을 마친 점원은 이내 다른 손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가 마음 어딘가를 무겁게 누른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점원은 소리 없는 웃음을 지으며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짜 살 돈은 있는 걸까? 요즘은 이상한 사람도 많다니까. 수군거림은 낮았지만 의도적으로 들으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다른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불쾌함도 없었지만 어디선가 자존심을 삼키는 듯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시선은 마치 이곳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익숙하면서도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날의 시작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등장과 사람들의 무심한 반응은 이 이야기의 단단한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매장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백화점의 중심부 고가 브랜드가 늘어선 여성복 코너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몇몇 보였고 그 뒤로 유리처럼 매끄러운 표정의 점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가까이 다가서자 점원 둘이 소리 없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이상한 분 오신 거 아니에요? 손님인 척하면서 만지기만 하고 가는 사람들 요즘 진짜 많다니까요. 옆에 있던 점원은 입꼬리를 올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딱 봐도 구매는 안 하실 것 같죠? 그들의 말은 낮았지만 일부러 들리게 한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하며 옷걸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섬세한 원단의 코트를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는 그 동작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손길, 오래된 예의가 묻어나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때 점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경계라도 하는 듯 미소도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나요? 여기 제품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브랜드 컨셉이 있으셔야 어울리세요. 노인은 잠시 눈을 맞추려 했지만 점원은 빠르게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습니다. 괜찮으시면 5층 생활용품 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쪽은 가격대가 좀 더 부담 없으실 거예요. 그 말은 친절한 조언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이곳은 어울리지 않으니 자리를 옮기라는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 끝이 아주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감내한 수많은 무시 속에 길들여진 듯한 묵음의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점원은 말끝을 흐리며 돌아섰고 멀리 있던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다시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조소,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옷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더듬는 듯해 보였습니다. 어떤 옷에는 잠시 멈춰 손끝을 얹었고 어떤 진열 앞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점원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옷, 예전엔 이 브랜드가 여기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처음엔 저쪽 커튼 뒤쪽 공간에 있었죠. 점원은 멈칫했습니다. 그 말은 백화점의 오래된 구조를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 아니요. 여기는 예전부터 여기에 있었어요. 대답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자신 없는 말투였습니다. 노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리 진열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든 얼굴, 깊은 주름, 낡은 외투.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처음 설계할 때 그녀는 설립자 곁에서 구조를 하나하나 함께 고민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은 이 공간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진열장 아래 먼지가 쌓인 틈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노인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데에도 정성을 들였는데 그녀의 말은 누구에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과의 오래된 대화 같았습니다. 조금 전에 무시는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겪어온 삶 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일이었기에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조용히 감내한 채 다음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오래전 이 건물이 처음 세워졌을 때 남편과 함께 건축 도면을 오가며 논의했던 구조가 이 안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의 손잡이는 금속으로 바뀌었고 벽지는 몇 번이나 교체되었지만 발에 전해지는 감각은 낯익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6층으로 향했습니다. 상층부는 조용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와 고급 인테리어 매장이 자리 잡은 층은 유동 인구가 적고 발걸음조차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은 노인에게 익숙했습니다. 처음 이 백화점을 열었을 때 고객보다 직원들이 더 많이 드나들던 이곳은 회의실과 응접실, 교육장이 모여있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갈수록 기억은 발끝을 타고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매장 진열장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금빛 장식품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반듯한 제복을 입은 매니저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그는 습관적으로 인사하려다 표정을 고쳐 잡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예의 바른 척했지만 그 안에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라는 뉘앙스가 분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매장 가장 안쪽 벽면에 걸린 오래된 진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목재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문구 하나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만든 공간, 함께 걷는 시간. 그 문장을 조용히 읽으며 노인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초안을 썼던 말이에요. 남편이 마지막 문장을 정리했죠. 매니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 말씀은 어디서 들으셨는지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진열장 아래 먼지를 손끝으로 닦아낸 그녀는 그 감촉을 천천히 느끼고 나서 덧붙였습니다. 이런 데는 원래 깨끗이 닦아야 했어요. 예전엔 그런 것도 직원들이 직접 신경 썼답니다.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방금 전까지 한 말과 행동이 단순한 방문객의 과거 회상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매장을 둘러보다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기. 옛날엔 접견실이었죠. 사람들 앉혀놓고 회의도 하고 신입 교육도 하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참 많이 바뀌었네요. 매니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네요. 노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하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진열장 옆 액자 속의 단체 사진. 흑백의 빛바랜 사진 속에서 그녀는 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자 이 백화점의 공동 창립자.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는 그녀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그 공간은 누구에게나 고급 매장이었지만 노인에게만은 오래된 기억의 방이었습니다. 매니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진열장 앞에 선 노인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무언가 중대한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걷던 그는 곧바로 부지점장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이상한 분이 오셨는데요. 예전 구조랑 창립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아세요. 그냥 손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매장의 자동문이 열리고 중년의 부지점장이 급히 들어섰습니다. 그는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 노인이 서 있는 진열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고객님, 혹시 어떤 경로로 방문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낯선 이의 얼굴을 천천히 읽는 듯 차분했고 마치 오랜 시간 이 건물의 숨결을 꿰뚫어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구경하러 왔어요. 그저 오랜만에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리더니 진열장 속의 오래된 흑백 단체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분이 제 남편이에요. 그 옆에 앉은 분이 지금 사장님의 아버지겠죠? 그 말에 부지점장은 멈칫했습니다. 그가 쳐다본 사진 속에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찍은 주요 인사들의 얼굴이 또렷이 박혀 있었고 중앙엔 분명히 백화점 창립자 부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조금 망설이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영숙입니다. 부지점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속으로 경보가 울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어 사내 인트라넷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는 오래된 사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창립자의 반려자 이영숙 여사.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순간 부지점장의 이마엔 땀이 맺혔습니다. 매니저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인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사장님께 연락드려야겠네요. 지금 당장.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진열장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옛 사진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주름진 손끝은 작은 액자 틀을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이 공간을 오래 지켜봐 온 사람이 바로 이 노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늘 거창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조용한 순간에 한마디 말과 오래된 시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날 그 백화점의 공기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고층,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진열장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이곳의 대표이사 최도연. 언론에서는 젊은 CEO,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렸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가선 곳엔 백화점 직원들이 바짝 긴장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중앙에 이영숙 여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현아, 여전히 정신없이 사는구나. 그 한마디에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수많은 주주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떨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제 책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후회와 자책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점원들이 지금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밝히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이 공간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돌아보니 이곳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매장 전체를 울리는 울림처럼 들렸습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고 직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응대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직원 교육도 다시 시작하고 고객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기본부터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내부 회의에서 반드시 다루고 관리자 책임도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공간이어야 하니까요.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고 모두가 무언의 인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진열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유리 위의 먼지를 손끝으로 닦아냈습니다. 그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이 공간을 다시 깨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깨끗하게 해야죠. 이런 곳은 마음이 반사돼 보이거든요. 사장은 그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가 말없이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백화점의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품격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사람들 앞에 다시 세워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진열장 앞에 긴 침묵이 지나간 뒤 사장은 어머니를 조용히 안내해 백화점 상층의 접견실로 모셨습니다. 예전엔 임원 회의가 열리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VIP 고객 응대용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은 낮아졌고 조명은 은은하게 바뀌었으며 벽엔 추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그보다 더 오래된 장면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입을 때려다 멈췄고 마침내 작게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 손으로 만든 공간이라 자부했는데 당신의 그림자를 너무 오래 지웠던 것 같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운다고 없어지진 않더라. 마음이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떠오르게 되어 있지. 사장은 순간 울컥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어머니의 말투가 단호하면서도 따뜻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 말들이 가슴 깊숙이 박혔던 적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창문 앞으로 다가가 백화점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랑 여기서 자주 서 있었어. 건물이 완공되던 날도, 첫 매출이 났던 날도 나는 늘 이 창문 앞에서 직원들 출근하는 걸 지켜봤지. 사장은 그 말에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어릴 때 가끔 따라와서 창문 틈에 기대서 바깥 보던 거. 그땐 이 백화점이 그냥 엄마 아빠의 집 같았어요.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추억과 회한, 그리고 아주 오래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지고 무언가를 쫓기만 하니까. 노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눈앞의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걸 기억해야 해. 그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오늘 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그걸 말해주러 온 것 같구나.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책임감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 서서히 그 안에 깃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조금 전 노인을 무시했던 여성 점원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아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노인은 점원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눈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걸 돌아보고 인정하는 용기죠. 점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노인은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다음엔 유리도 닦고 마음도 닦아요. 그 말에 점원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백화점 접견실의 문은 닫혔지만 마음의 문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엔 책임도 용서도 그리고 오래된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지만 그날의 공기에는 무언가 달라진 결이 있었습니다. 한층 아래 접견실에서 나선 이영숙 여사는 그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매장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점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거나 멀리서 눈을 맞추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에 가까운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장이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계단 대신 타셔도 돼요. 이번엔 제가 버튼 눌러드릴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걷고 싶어. 예전처럼 천천히. 사장은 어머니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걸음이 몇 계단 지나자 자연스러운 동행이 되었습니다. 6층에서 5층, 4층으로 내려가며 노인은 백화점의 오래된 구조를 하나하나 짚듯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계단 벽엔 예전에 직원 사진이 걸려 있었지. 한 명 한 명 이름도 다 새겨졌었는데 그 말에 사장은 멈춰 섰습니다. 그 사진 지하 보관소에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리뉴얼 예정인데 그 사진들 다시 걸어도 괜찮을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사람이 만든 공간엔 사람이 보여야 해. 그게 이 백화점의 시작이었으니까. 1층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입구 쪽 쇼윈도는 새롭게 교체 중이었고 그 너머로 햇살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너 기억하니? 저기 오른쪽 유리창 앞에 우리 사진 붙였던 거.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창립식 날 저기 앞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나랑 셋이서 찍은 거. 노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손에 먼지 묻혀가며 유리 닦으셨지. 그 모습이 내겐 늘 자랑스러웠단다. 사장은 말없이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어린 시절 자신이 어머니의 옆에 서서 무언가를 올려다보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백화점 로비 한쪽에 놓인 작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헌정공간 재정비 공지, 김용태 회장 앤드 이영숙 여사. 그 문구 옆엔 직원들의 손글씨로 적힌 감사 쪽지가 몇 장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기억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은 그걸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니야. 다만 이 공간에 깃든 마음만은 잊히지 않았으면 했어. 사장은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마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요. 백화점 정문 앞으로 나섰을 때 노인은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날은 맑았고 바람은 차분했습니다. 나는 이 거리도 좋아. 처음 이 건물 세우기 전
저 골목에서 붕어빵 팔던 아주머니가 우리 첫 손님이었거든. 사장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얘기 나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매출 1호 기념으로 그 아주머니께 양복 사드리자고 했던 거.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이 백화점의 시작이었지.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따라 지금 이 거리를 천천히 걷는 발걸음엔 그 어떤 고급 마감재보다 단단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기억은 공간을 걸었고 사람은 마음을 걸었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 로비 한편에 조용히 설치된 작은 안내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창립자 가족 헌정 공간 개편 안내. 그리고 그 아래엔 두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용태 회장, 이영숙 여사. 글씨체는 크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어느 때보다 묵직했습니다. 패널 아래에는 창립 초기의 흑백 사진들과 직원 시절의 단체 사진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손글씨로 적힌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건물보다 오래 남습니다. 기념 공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많은 이들의 감정이 오갔습니다. 퇴근길에 잠시 멈춰 선 직원, 로비를 지나던 고객, 그리고 백화점 관계자들까지도 하나둘 그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은 로비 끝에서 그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손수건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엔 조용히 걸어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천천히 공간 앞으로 다가가 액자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엔 젊은 시절의 부부 사진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그 사진 속 자신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네. 그녀는 진열장 유리를 가볍게 닦았습니다. 예전처럼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옆에서 지켜보던 점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노인은 점원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점원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진열장 옆에 준비된 꽃을 정리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낡은 외투의 노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백화점의 안내방송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공간은 김용태 회장과 이영숙 여사의 백화점 철학을 기념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곧 이 공간의 품격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 노인은 사장과 함께 다시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붙은 글귀 직접 적으신 거예요? 노인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직원 중 한 분이 썼다고 하더라. 처음엔 놀랐는데 그 문장 하나에 내가 하고 싶던 말이 다 들어있더구나.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오래 남는 건 그 사람이 남긴 태도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두 사람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백화점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잘 지켜줘. 그 이름보다 그 마음을. 사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영숙 여사는 조용히 백화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기념 공간에 새겨진 몇 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한 무게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앞으로 이 공간을 지탱하는 가장 오래된 기반이 될 것입니다.